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에 펼쳐지는 금요 부산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뭐 금주 경마는 전체적으로 출주 두수도 어느 정도 좀 게이트를 좀 채우고 있고요. 특히나 이세마 대상 경주가 서울과 부산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마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월말 경마죠.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이 배당 자체가 상당히 좀 들쑥날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올해 초 중반 이때보다는 배당은 좀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으로 들어서기는 들어섰는데 이제 곳곳에 이제 복병마들을 또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아주 고배당이 터지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숨겨진 이 복병마 능력마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좀 고배당을 적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 1 경주고요.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네 마필이 이제 실전을 치러봤던 마필들이고요. 8마필이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전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특출나게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그런 마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4번마 하늘승리, 그리고 5번마 아너로드, 그리고 6번마 스타클래스, 10번마 투투 플라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5번마 아너로드하고 10번마 투투 플라잉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요. 4번마 하늘승리와 6번마 스타클래스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면 이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투투 플라잉이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때는 1번 게이트였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10번 게이트가 좀 불리해졌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5번마 아노로드도 어느 정도 순발력은 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에는 역시 11번마 연승고도 실전에서 어느 정도 스타트 능력은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데뷔전을 치르는 4번마 하늘승리도 주행심사에서 어느 정도 스타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는데, 자, 문제는 6번마 스타클래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올드 패션드의 자마예요. 그리고 이 주행심사에서는 뭐 그냥 양호한 걸음 정도를 보였던데, 솔직히 기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자, 이번 경기에 이제 유현명 기수가 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6번만 스타클래스가 초반에 앞선을 좀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고요. 자,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역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이 10번마 투투 플라잉과 5번마 아노로드가 좀 치열한 선두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자, 외곽에서 올 수 있는 7번마 룩스라든가 다음에 11번마 연승고, 이 두 마필이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인데 실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끌걸음을 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6번마 스타클래스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신마인 4번마 하늘승리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인기마들의 접전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 과연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런 마필들이 딱 눈에 띄는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가 좀 인기마 혼존 구도로 될 가망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기마들에게 좀 어느 정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최고 인기마가 될 이 10번마 투투플라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지금 실전 경험에서 순발력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마지막 탄력도 갖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번 게이트, 1번 게이트 계속 안 게이트,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10번 게이트로 밀렸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5번 게이트에 있는 이 아너로드는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힘이 좀 덜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이마필이 좀 앞뒤가 다 되는 밸런스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페로비치 기수에서 이제 서승훈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자, 서승훈 기수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이제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높이 살 수 있고요. 4번마 하늘 승리는 결국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데뷔전에서 그러니까 주행심사에서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권의 마필인데 이런 마필이 실전에서 만약에 선행을 못 갈 경우에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10번마 투투 플라잉이 순발력이 가장 좋은 앞서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것 때문에 4번마 하늘 승리에게도 어쩌면 한 번의 기회가 좀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6번마 스타 클래스는 역시 끈끈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아직 검증된 게 없으니까요. 끈끈함을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인데 결국 인기마들이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뒤에서 치고 올라온다면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 2조 강영권 마방에서 같이 내고 있는 이 12번마 BK 뉴마도 마필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개에 있어서 자기만의 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하기는 했는데 이제 마차가 좀 작다라는 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 경주 저는 인기마 혼전 구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하늘승리, 5번마 아너로드, 6번마 스타클래스, 그리고 10번마 투투플라잉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어쨌든 네 마필이 다 인기마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마필을 충마로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 10번마 투투플라잉이 좀 가장 나아 보이긴 하는데 외곽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분 연령 오픈 앞말 1400m 전체 12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고요. 약간은 좀 부진마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산마 6등급에 1400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솔직히 그렇게 뭐 좋은 마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형고는 자력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들은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행 즉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한 7번만 모닝뮤즈 정도가 이제 선행 트라이를 좀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뒷심이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선위권 내지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그러니까 바닥 추위권에 있는 마필도 어느 정도 좀 승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뒷심은 있는데 초반에 스타트가 안 돼서 좀 고전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전 인기도도요 상당히 조금 혼전도를 보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주가 솔직히 고배당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저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중만 이뤄낸다면 환수도 가능한 좀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자 3번마 타이탄 K, 5번마 원더풀 오션, 8번마 위시러, 10번마 글로벌 캐쳐, 11번마 그마스마티 이렇게 한 5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3번마 타이탄 K. 이름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6번을 나와서 지금 3착 한 번 한 게 다고요. 그게 직전 경주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하고 3착을 이뤄냈는데, 이번엔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면서 4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이 점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순발력이 좋은 마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뒷심이 강한 마필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가 이런 찬스에서 선행 승부를 좀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 버텨낼 힘은 갖고 있다죠. 왜? 뒤에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마 원더풀 오션은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웠죠. 인기 2위권의 마필이고 게이트에 2점도 있었고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늦발 아닌 늦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앞선에서 붙여서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 내지는 선위권 진입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선위권에서 좀 꾸준히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은 쓸 수 있는데 1400에서 직전 경주 1400에서 지금 무너진 그림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믿음을 좀 가질 수는 없는 거고요. 자, 8번마 위시럭은 서강주 기수가 기승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은 안 왔습니다. 근데 밋밋하죠, 전체적으로. 밋밋한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글로벌 캐쳐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면서 3km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근데 직전 경주에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던 마필인데, 이때 이번 경주에 나오는 이 위시럭이나 원더풀 오션, 나르켓 이런 마필들과 같이 싸웠는데 초반 이 앞선을 나갔던 마필들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글로벌 캐쳐가 글쎄요 자력으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좀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지면서 좀 어부지리성 승부가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말은 11번 마 금화 스마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2번을 나왔는데 일단 데뷔전에서는 이게 아쉬운 4착을 차지했고요. 근데 데뷔전부터 1300m를 뛴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1400m에 나와서 이제 3착을 했는데, 자, 이때 이경주가 뭐 SL킹, 아델플라이가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육군치고는 그런대로 편성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기 때문에, 그리고 마필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뒷심을 좀 보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반이 좀 문제이기는 한데, 어차피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질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도 저는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기권에서는 좀 살짝 벗어났지만, 그래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자, 이 12번마 퀸 오브 스프릿. 이제 4살짜리 암말입니다. 이제 2개월 있으면 5세가 되는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7월 15일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 일단 최은경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권 전개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 이걸 그려본다면 이 퀸 오브 스프릿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인기마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인기마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좀 거품 인기마, 위험한 인기마는 좀 제외를 할 생각이고요. 복병권의 마필 한 마리 정도를 공략하는 그런 배팅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번을 정리하면요. 3번마 타이탄 K, 5번마 원더풀 오션, 11번마 금화스마티, 12번마 퀸 오브 스프릿.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역시 12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 마필은 있습니다. 인기 마필은 있는데 과연 능력이 검증된
인기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빅터바시움, 5번마 운주싹쓰리, 그리고 6번마 릴리즈 에디션, 7번마 우승여걸, 뭐 이 정도가 조금 인기 마필이 지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전개를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보면요. 6번마 릴리즈 에디션이 초반 순발력을 바탕으로 단독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요. 이 뒤를 이어서 이 1번마 빅터바시움, 2번마 퀸데이, 예, 그리고 5번마 운주싹쓰리, 7번마 우승여걸 등 선입권이 상당히 좀 두터울 경주입니다. 자, 선입권이 두텁다는 얘기는 앞선에 단독 선행을 가는 마필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 뒤에 있는 선임 마필들끼리 서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6번마 릴리즈 에디션의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느냐 아니냐인데, 지금까지 지금 그 두 번의, 이 세 번 뛴 모습을 보면요. 이게 2세 순말이거든요. 2세 순말인데, 분명히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비교적 강자 틈에서 싸웠던 거죠. 그러면서 몸싸움을 좀 치열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이 6번마 릴리즈 에디션이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 선행마 기승에는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서승훈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기승했었던 뭐 임성실 기수랑은 분명히 좀 차이가 나는 기승수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초반 선행 트라이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6번마 릴리즈 에디션은 그냥 한 바퀴 1순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자, 또 하나의 인기마가 이 5번마 운주싹쓸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왔는데, 데뷔전에서는 스타트도 안 됐고, 마지막에 뭐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죠. 직전 경주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끈끈하게 버텨내면서 3차게 그냥 턱걸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김혜선 기수에서 유현명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과연 이 교체가 지금 잘한 교체냐? 이거 뭐 결과만 알 수 있겠죠. 결과만이 알 수 있는데, 이때의 경주가 주로가 좀 불량주로였어요. 그러니까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했고 기록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기록을 가지고 이 운주싹쓰리를 저는 너무 과신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주싹쓰리를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인기 1, 2위를 다툴 말 1번마 빅터바시움. 자, 이 마필은요, 벌써 4세가 된 마필입니다. 세 번뿐이 안 뛰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출전을 하고, 상당히 장기간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9월 달에, 9월 16일 날, 지지난주죠. 출전을 해서 인기 2위였지만 좀 아쉽게 3착을 차지하니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출주 주기를 빨리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 게이트에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의 이점을 지금 무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6번마 릴리즈 에디션이 빠르게 치고 나가고 1번마 빅터바시움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빅터바시움을 가지고 최상현 기수가 초반에 선행 경합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 앞선의 마필들이 다 몰락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릴리즈 에디션이라는 이 순발력 있는 마필을 그냥 믿고 그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승부를 할 수는 있지만 초반부터 막 치열한 경합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마필이 2번 막 퀸데이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4세 마필이에요. 이전분이 안 뛰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선입권에서 좀 붙여 뛰는 마필인데 순발력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는데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면
정도윤 기수가 이런 마필을 가지고 선행 승부를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이 대부분 다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따라 붙을 수 있는 말, 이 7번마 우승여걸이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번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한데 위험한 인기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석을 좀 가려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서 좀 복병권의 한 마필을 추천하자면 3번마 BK 헌터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했지만 앞선이 강하지는 않은데 앞선의 마필들이 다 인기마예요. 근데 이 3번마 BK 헌터는 인기권에서는 살짝 비껴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견제 없는 추입이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그러면 마지막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마지막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 승부가 뭐 정문 드래곤, 주말 보배, 영성퀸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게 작년 10월에 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뒷심을 저는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행심사 모습이 솔직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의 경합을 좀 역이용한다면 저는 이 3번마 BK 헌터에게도 한 번쯤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마 빅터 바시움, 3번마 BK 헌터, 6번마 릴리즈 에디션, 7번마 우승여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다분히 좀 혼전기를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뭐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6번마 초이스런입니다. 2세 수말이고요. 지금까지 2번을 나와서 3착 1번, 1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3착을 했고요.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국산마 5군의 승분전에 나왔는데 승분전 치고는 좀 만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좀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국산마 5군 경주에서 순발력 좋은 그런 마필들과의 대적이라면 이 6번마 초이스런이 과연 승분전에 대한 부담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는 국산마 5군 마들 치고는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6번마 초이스런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도 그렇고요. 저는 이 6번마 초이스런이 어느 정도 좀 선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6번마 초이스런이 선전을 한다는 뜻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를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 이렇게 되면 어설프게 올라오는 추임마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6번마 초이스런을 앞에 놓고 이 뒤에 바로 붙어서 갈 수 있는 선임마선에서 승부가 결정날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유리한 마필이 1번마 주말보배, 2번마 블루카슨, 그리고 제가 좀 엉뚱하게 보고 있는 7번마 하디찰리까지 이 세 마필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인기마 중에 이 4번마 월드플라워가 있습니다.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차지했었고 직전 경주 이제 3착을 차지하면서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19번을 나와서 2착 2번, 3착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의 경주를 제외한다면 17번을 나와서 2착 1번, 3착 2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한 마필은 아니고 이 마필은 앞선이 무너졌을 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뭐 최은경 기수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산 경마장에서 제일 재미있는 기수가 최은경 기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안 되는 말도 이 최은경 기수는 외곽에서 막 느닷없이 추격해서 들어오는 그런 특기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자, 이 4번마 월드플라워가 이번 경주에는 인기마입니다. 인기마란 뜻은 견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마필을 가지고 마지막 추입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경주의 흐름이 빠른 경주에서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인기도에 비해서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10번마 신의 전사가 있거든요. 이 마필도 최근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고, 직전 승군전에서도 외곽 KT의 불리함을 딛고 3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끈끈하게 뛰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힘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에서 이 마필이 과연 초반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초반에 만약에 외곽이긴 하지만 좀 빠르게 앞선을 붙여나갈 수 있다면 저는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외곽에서 무리한 선행 경합 내지는 뒤에서 쳐다보며 가는 경주를 했을 경우 자리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면 이 마필이 뚫고 올라올 힘까지 있어 보이지는 않는 마필이고요. 아마 현장에 가면 이 11번마 패션포스원이 어느 정도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3착으로 이제 3착 승군을 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되지는 않는데 강한 느낌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초반 경주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말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1번마 주말보배. 이 마필은 일단 게이트에 있죠. 그리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국산마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지만, 제가 지난번 설명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3월달에 이 경남신문배에 나왔는데 느닷없이 이거 나오면서 마필은 더 나빠졌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싸웠던 마필들의 편성이 상당히 강했던 마필입니다.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솔직히 주말보배 입장에서는 편성이 강한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문제는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레이팅이 35로 꽉 찼다라는 거,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이번만 블루카슨이 인기권에서는 살짝 멀어져 있고,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 마필도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입니다. 앞선에 붙였을 때 조금은 더 좋은 걸음을 내는 마필인데, KT의 이점도 있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그러면 초이스런이라는 마필을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블루카슨도 끈끈하게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7번마 하디찰리는 강급된 말이죠. 강급된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외산마기 때문에 혼합 4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강급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외산마가 혼합 4군부터 시작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국산마들보다는 조금은 더 외산마가 낫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디찰리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하디찰리도 좀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김혜선 기수 선행마는 솔직히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힘까지 있을 거냐인데 주행지사 모습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필인데, 저는 이 7번마 하디찰리는 결국은 현장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상황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주말보배, 2번마 블루카슨, 그리고 6번마 초이스런, 10번마 신의전사,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이 중에서도 이 6번마 초이스런, 장래 발전 기대치까지 감안을 했을 때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무난히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7번마 하디찰리는 반드시 현장 상태 체크해봐야 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높은 별정 B형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등급 마필이 1800m다. 만만치 않은 경주 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발빠른 선행마, 즉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부경이 1800m이기 때문에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특별히 그 유리함을 안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이 3번마 챔프고가 오히려 선행을 갈 가망도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이 마필은 선행만은 아니에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선행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승부가 되는 그런 마필이죠. 직전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 히어로맨, 바벨, 포세이돈에 이어서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이때 경주가 편성이 강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5군에서 1800m에 나오는 마필이 결코 그렇게 능력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근데 지난번 이 3착을 한 게 좀 아쉬웠는지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를 상당히 당겨서 나왔는데 1800m의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 나오는 마필들의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차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다 한다면 1800m 경주거리에서 오진호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앞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그냥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담양돌풍 정도인데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쉽게 선행 트라이를 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1800m 늘어난 거리가 조금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윈드 위너입니다. 자, 이 마필이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그리고 2번에 3착을 했는데 최근 두 경주 국산마 5군으로 승군을 해서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매직 위스퍼, 마하메루 뭐 이런 마필들과 같이 뛰었단 말이죠. 직전에도 역시 마하메루랑 같이 뛰었고요. 자, 이 마필이 항상 좀 아쉬움을 남겼죠. 마지막 한 발이 아쉬움을 남겼고 막판 탄력은 지금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앞선과 그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경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의권 진행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승군전을 갖고 있는 이 6번마 닥터 칼리파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이 마필도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좀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마필이 뭐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좀 허접하죠. 결국은 이 3번마 챔프고 5번마 윈드위너 6번마 닥터 칼리파 이 인기마 세 마필이 전개나 또는 능력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앞선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혼존 구도가 될 가망이 높은데 다만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챔프고라는 마필 지금 일단 57 부담 중량이 1kg가 늘었고 2주 만에 출주했다. 출주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다라는 거죠. 5번마 윈드 위너는 마지막 근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마 닥터 칼리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승군전이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는 상당히 좋아요. 상승세는 상당히 좋은데 강한 면모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인기마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한 두세 마리 정도는 보입니다. 이 7번마 호랭이라든가 10번마 투투브레인 정도죠. 자, 7번마 호랭이는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휴양을 하고 나왔죠. 작년 12월 달에 나오고 휴양을 하고 8월 달에 나와서 휴양 복귀 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400m 어려운 경주 거리에서도 2착을 해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앞선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끈끈하게 타주는 기수죠. 그런 점이 좋기는 한데 이번 경주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선행을 간다면 좀 끈끈하게 버텨볼 수 있겠지만 선행을 만약에 못 가고 안에 갇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경우에는 마지막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또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마필은 이 10번마 투투브레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3착만 3번을 한 마필. 그러니까 별로 근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좀 들쑥날쑥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 순발력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앞선 전개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늑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믿음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기만은 아닙니다. 자, 인기만은 아닌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인기권의 마필들 견제가 없는 가운데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다. 특히 열심히 타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 경주 이 투투브레인이 오히려 외곽에서 엉뚱하게 기습 선행을 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기습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기습 선행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이랬을 때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 어설프게 선행 경합을 붙었을 때예요. 어설프게 선행 경합을 붙어서 뭐 8번마 챔프거나 6번마 닥터칼리파 뭐 8번마 담양 돌풍 7번마 호랭이 등이 막 앞에 나가는데 투투브레인이 외곽에서 어설프게 뭐 4선 정렬 5선 정렬로 가게 되면 거리적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초반에 힘만 배 실패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 됩니다. 제가 정도영 기수한테 바라는 거는 기습 선행으로 초반에 무리를 내서라도 강하게 치고 나가서 어떻게든 선행을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어느 정도 선입권 뒤쪽에서 힘한 배를 하고 가는 그런 경주를 해야지만 저는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 챔프고 5번 윈드위너 6번 닥터칼리파 10번 투투브레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연령 높은 별점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골치 아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뺄 수도 없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혼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혼전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옥석을 가린다면 그나마 보여준 걸음이 있는 이 3번마 하늘강자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게이트에 2점을 안았기 때문에 선입권 끝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마필들을 좀 몰면서 가게 되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한 마리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의 전개 모습 그리고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 마필도 8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을 4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결정력은 좀 부족한 마필이에요. 결정력은 부족한데 자, 이번 경주에 어쨌든 편성의 호기를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요.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순발력 좋은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아닌데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발력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힘한 배가 상당히 중요한데 솔직히 힘한 배를 하기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마에서 추임마를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오히려 이번 경주는요 좀 바닥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들도 좀 눈길을 좀 둬야 됩니다.
그 정도의 경주라고 보여지고, 자, 휘감는 걸로는 좀 두말하면 잔소리인 6번마 영원파워와 8번마 로즈블릿이 있습니다. 두 마필 다 앞선에서 진행을 하는 마필인데, 특히나 이 8번마 로즈블릿은 초반에 이 마필이 데뷔를 하고 나서 좀 발전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휴양도 하고 병치제를 또 하면서 좀 컨디션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휘감죠. 이 앞선 전개를 지금 하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요.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부경의 18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이트의 불리함은 분명히 안고 있지만 역시 밀고 나올 거고 최근에 상승세라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자, 6번마 영혼파워는 늘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기는 있고 능력은 없는 마필, 이렇게 취급될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 마필이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기에 비례하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니까 이 마필이 항상 보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초반에 힘싸움을 하면서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오면서 앞선을 나오게 되면 좀 더 힘을 내서 뻗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마필과 같이 경합이 되면서 쉽게 넘어서지를 못하면 걸음이 확 죽어버리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6번마 이 영혼 파워가 전형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렇다고 이 마필을 약하게 보자니 또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은 솔직히 강한 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옛날의 모습을 보자면 1번마 미드나잇 퀸이나 또는 10번마 럭키 브레이크 정도가 좀 앞선을 좀 나가볼 것으로는 보이지만 강한 순발력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휘어 감는 마필들 간의 경합입니다. 자, 여기에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분전에 나서는 히어로맨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최근에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직전 챔프고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고요.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주 만에 출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승군전에다가 이 마필도 역시 앞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영원 파워나 로즈 블릿과 같은 맥락의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고 밀고 나와서 초반에 휘어감고 가는 마필이거든요. 결국 5번마 히어로맨과 6번마 영원 파워, 8번마 로즈 블릿이 다 초반에 휘어감고 나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느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번마 하늘강자는 앞선에선 싸워라,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면서 선의권에서 차분히 붙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이 하늘강자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기본적인 능력은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마필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면에서 바닥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4번마 두문산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그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부담 중량이 3kg가 올라갔습니다. 이 점은 좀 아쉽죠.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아쉬운데 어차피 앞선이 치열한 난타전이 된다면 뒤에서 어부지리성 추입을 할 수 있는 말이 이 4번마 두문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바닥 추입이지만 전개만 풀릴 수 있다면 앞선의 마필들의 경합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두문산입니다. 여기에 뭐 7번마 승리투투나 9번마 은성위너 이런 마필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하늘강자, 4번마 두문산, 6번마 영원파워, 8번마 로즈블릿,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400m 전체 12마필이 주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성 자체가 재미있게 짜여져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장래 발전 기대치들이 좀 있는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2번마 라운드 플래시, 6번마 행복한 하만, 7번마 꿈너머, 9번마 즐거운 여정, 11번마 성실시와 이 5마필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5마필 중에서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9번마 즐거운 여정이에요.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 2세 앞말입니다. 향후 앞말에서는 좀 강자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요. 데뷔전에서 2착, 그리고 그 다음 경주 1착을 하고 8월 28일 날 루키스텍스 경주였죠. 여기서도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참 이 마필은 좀 아쉽죠. 이제 국산마 6군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국산마 5군으로 승군을 했는데, 자, 루키스텍스에서 나오면서 여기에서 2착을 했기 때문에 레이팅이 높아져서 4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산마 5군 시절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국산마 5군 경기다 그럼 뭐 할 말은 없지만 일단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국산마 5군에서 한 번쯤은 더 뛰었으면 하는 그런 뭐 점은 있지만 일단 순발력이 막강합니다. 순발력이 막강하고요. 그리고 뒷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향후 발전 기대치 있는 앞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의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6번마 행복한 하만도 이제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국산마 6군에서 우승하고 그 다음 경주 연승을 하고 국산마 4군에 와서는 계속해서 4착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비교적 편성이 좀 강한 편성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앞선에 나가기는 했지만 경합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6번마 행복한 하만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9번 게이트에 있는 즐거운 여정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이 서강주 기수가 아예 이 9번만 즐거운 여정을 염두에 안 두고 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9번만 즐거운 여정은 그냥 보내놓고 자기가 바로 그 뒤에 붙여 뛴다, 이 생각을 갖고 뛰는 게 훨씬 낫지, 즐거운 여정을 넘어서겠다, 그러니까 뭐 3, 4코너까지는 따라가는 게 좋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3, 4코너부터 만약에 즐거운 여정을 넘어서서 경합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마지막 힘 한 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지금 1400 경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솔직히 6번마 행복한 하만이 선행을 가면 모르겠지만 안 간다면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선 이번 경주가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붙여나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7번마 꿈노머는 이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뭐 부진하다가 직전에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체형이 상당히 좀 당당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좀 앞뒤의 밸런스라고 할까요? 초반의 기록과 후반의 기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어울리는데, 서승훈 기수까지 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마 라운드 플래시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긴 해요. 그리고 능력도 분명히 갖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 전개에 있어서의 포지션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뒤에서 추입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에서 전개가 상당히 좀 꼬일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앞선 진행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00m 경주에서 솔직히 따당 경주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앞선의 마필들의 좀 그 경합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1번마 성실시화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면 저는 충분히 이 성실시화가 그 시간과 거리에 있어서 좀 앞선의 마필들을 잡아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결국은 이 즐거운 여정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내년에 이제 3세가 되는데 과연 부산 경마장을 휘어잡을 수 있는 마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물론 안발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안말 경주에서는 충분히 안말 대상 경주에서는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 9번마 즐거운 여정이 이 혼합 4등급에 와서 어떻게 보면 승분전이죠. 통하는 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거를 관전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6번마 행복한 하만, 7번마 꿈너머, 9번마 즐거운 여정, 11번마 성실시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이 7번마 순살처럼 그리고 8번마 유서프 이 두 마필의 좀 인기가 집중이 되는 경주고요. 이 두 마필의 질주 습성 자체가 그렇게 막 부딪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순살처럼이 선행을 가고 유서프가 따라가는 전개 이런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7번마 순살처럼과 8번마 유서프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배당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죠. 근데 뭐 경마라는 건 말 두 필만 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예외의 변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7번마 손살처럼은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 마필입니다. 3연승을 거두고 지금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직전 혼합상군 승군전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 혼합상군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강한 편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걸음을 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에 부담 중량이 지금 5kg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물론 이 마필이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레이팅이 제일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높은 부담 중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자 5kg가 늘어나서 57.5가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살처럼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전개를 어떻게 탈 것이냐예요.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데 지금 이번 경주는 선행도 지금 가능한 편성을 만났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8번마 유서프는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번 이 직전 경주가 이제 혼합상군의 비록 승군전이기는 했어요. 승군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여준 걸음으로 봐서는 이 유서프가 좀 여유 있는 입상이 좀 기대가 됐었던 경주인데 생각보다는 좀 졸전을 펼쳤고요.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성재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그런 실수는 제가 보기엔 하지 않으리라 보고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 마필은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기대치도 좀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7번마 쏜살처럼이 이 460kg대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유서프는 지금 500kg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체형도 상당히 손살처럼보다는 좀 당당하고요. 전체적으로 뛰는 모습 자체, 능력으로 봤을 때 이 유서프도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능력상으로는 좀 앞서 있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7번과 8번 이 두 마필의 조합인데, 그럼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죠. 자,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솔직히 기본적인 능력이나 전개로 이 두 마필을 깰 수 있는 마필은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손살처럼이 부담 중량의 어떤 그런 핸디캡을 안고 초반에 선행을 안 갔을 경우입니다. 초반에 선행을 안 가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유서프와 부딪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전개가 나왔을 때 어부지리성으로 좀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 말이 3번마 월드삭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는 상당히 좀 부진하긴 한데 기본적인 순발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습 선행, 다시 말해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손살처럼이 선입권 전개를 하겠다라는 작전으로 나온다면 3번바 월드삭스는 좀 편안한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12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선의 마필들이 만약에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3번마 월드삭스나 7번마 손살처럼 8번마 유서프, 이런 마필들이 3, 4코너에서 치열한 자리잡기 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H대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순발력보다는 추임력이 더 좋은, 마판 탄력이 훨씬 더 좋은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무너지기는 했어요. 무너지기는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여기서 그냥 물러설 마필로 보이지도 않고요. 1200m 경주 거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마 H데이도 이제 인기마인 손살처럼이나 유서프의 어떤 단점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 정도로 보이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은 없습니다. 뭐 2번마 원픽이라든가 또는 9번마 라운드 파워, 10번마 알파 어게인 정도가 이제 호시타탄 기회는 좀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3번마 월드삭스, 5번마 H데이, 7번마 손살처럼, 8번마 유서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만약에 월드삭스가 단독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좀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